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2024학년도 의전원 치전원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죠? 또 MDT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아마 공부에 집중하시느라고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 반드시 결과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신다면 올해 반드시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의전원, 치전원, 자기소개서, 문항연구,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소서 작성하기가 쉽지 않은 거는 자기소개서라고 하는 그 자체, 글을 쓰는 것도 물론 쉽진 않죠. 하지만 더 어려운 점은 얼마 남지 않은 MDT 준비를 같이 병행하는 가운데 자소서를 써야 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어려운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전형 일정 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전형 일정이 동일하죠. 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입니다. 자, 차의과대학 의전은, 그 다음에 서울대 치전은, 부산대 치전은, 전남대 치전은, 그 다음에 부산대 한전원까지 해서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6일 정도. 그리고 면접 일자는 10월 14일 또는 차의과대학은 11월 4일이고요. 리컴프는 11월 10일.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10월 14일 정도. 이 정도가 면접 일정이고 합격자 발표는 12월 1일이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 일정은 동일합니다. 자, 원서 접수가 8월 1일서부터 8월 3일이기 때문에 그 원서 접수 기간이 대부분 자기소개서 작성 입력 기간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의전원이나 치전원은 아시는 것처럼 선발 인원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습니다. 2020년도 또는 2020년도 이전으로 가게 되어지면 선발 인원이 훨씬 많았지만 2020년도에 278명을 선발했죠. 그래서 그 인원이 2022학년도까지 꾸준히 가다가 2023 가면서 229명으로 줄었고 그 다음에 2024로 가면서 189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건국대학교 글로컬이나 강원대학교 이런 학교들이 이제 의전원 체제에 있다가 지금은 남아있는 학교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의과대학 의전원 체제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치전원에서는 서울대학교, 부산대학교,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 한전원에서는 부산대 한전원이 남아있고 현재 이 대학들이 앞으로 좀 진행이 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갑자기 변경되어지거나 없어질 얘기는 없고 현재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더 진행이 되어지는 과정에서 대학이 더 줄거나 이런 변동 가능성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현재의 대학이 유지가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원서 접수 MDT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숫자를 보면 2019년도에는 무려 3,393명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지원자가 1,491명으로 인원이 절반 이후로 인원이 줄었죠. 자, 의전원이나 치전원에서 선발하는 학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주니까 의전원, 치전원의 학생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불리해졌구나 라고만 생각하실 수는 없어요. 물론 대학도 많고 모집 인원도 많고 그러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학이 줄었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하지만은 않다. 그럼 대학이 줄면 어떤 점이 유리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첫 번째, 대학이 줄고 선발하는 학생 수가 줄어들면 MDT를 준비하는 학생들,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줄죠. 숫자를 줄 뿐만 아니라 그 숫자에 줄어든 숫자들 학생들 중에서는 결국은 학업적 성취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의전원이나 치전원을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활동들 또 스펙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 수가 감소했다, 대학이 줄어들었다고 하는 것이 불리한 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예전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의전원에 합격하기 위해서 100 중에서 88%의 성취도를 요구했다면 요즘에는 100% 중에서 84%의 성취도만으로도 붙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이 장점이라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특히 2022년도와 2023년도로 가면서는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와 2023년도로 가면서 특히 인원들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지면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지원자들의 숫자라든가 경쟁률에서는 조금 반등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에
각 대학들이 경쟁률이 다소다 상승을 했는데 차이과대학은 8.24, 그 다음에 전남대학교는 8.83, 부산대학교 7.8,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한전은 8.89 정도의 경쟁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렇게 8대1이라는 경쟁률이 과연 정말 얼마나 높은 경쟁률인가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입시의 과정에서 생각해보면 또는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할 때 일반 편입학을 만약에 생각하게 되어진다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경쟁률이 낮은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저기에 8대1의 경쟁률이 1단계의 통과, 1단계의 배수를 약 3배수 정도로 고려하게 되어진다면 사실 1단계의 통과의 경쟁률이 불과 2대1이나 3대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쟁률이기 때문에 그렇게 높은 경쟁률이거나 아주 힘든 과정이라고만은 볼 수는 없어요. 경쟁률만으로 볼 때는. 자, MDT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8월 13일이 시험입니다. 남아있는 기간이 오늘 제가 영상을 찍는 현재 시점이 우리가 이제 6월 27일이 됐네요. 벌써 6월 27일 시점이 되어졌기 때문에 남아있는 기간으로 봤었을 때는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자기소개서를 써야 된다는 생각은 틀림없이 하고 있어요. 하지만 MDT 공부하면서 자소서를 쓰다 보면은 계속 끊기죠. 그러다 보니까 글이 완성이 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글이 반복될 수도 있고 또 예전에 글을 만약에 써놨다면 지금쯤 되면은 사실상 다시 정리해야 되는 시점이고 또 실제 글을 써놨다 하더라도 나의 자기소개서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이 자소서가 합격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겠죠. 이걸 좀 더 전문가에게 평가를 맡겨서 내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소서를 아예 손을 대지 못하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금서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제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후의 과정을 보면은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8월 1일부터 8월 3일까지가 원서 접수 기간이고요. 자기소개서 업로드 기간이 8월 4일부터 8월 8일입니다. 차의과학대학을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리고 중요한 MDT 시험이 8월 13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MDT 시험까지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MDT가 없다면 자소서 열심히 쓸 수 있죠. 근데 MDT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자소서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하이퍼 리뷰에서는 이제 의전원이나 치전원, 한전원에 관련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들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후에 문의 주도록 하고요.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정리하고 싶은 내용들은 각 대학들의 자기소개서 문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해요. 서울대학교, 차이과대학교, 부산대학교 세 개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정리하게 되었을 텐데 제일 먼저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의 자소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이과대학의 자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말건 고딕 10포인트 줄강력 160%로 총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한다. 다시 말하면 문항별 글자 수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4페이지 이내로 주어진 5개의 문항을 4페이지 이내로 작성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 임의대로 각 문항의 글자 수를 배분해서 글을 쓰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 배분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점, 이게 첫 번째예요. 차이과대학 자기소개서의 가장 큰 특징은 4페이지 이내로 5개의 문항에 대한 글을 쓰라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각 문항의 글자 수를 배분해야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기술적인 부분이고 글자 수를 배분하게 되어질 때는 어떻게 쓰시게 되는 게 좋냐면 자기소개서는 보통 600자, 서울대학교 자기소개서가 한 문항당 600자죠. 600자 또는 800자 또는 1000자, 1500자 이 정도로 글을 쓰시는 경우들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을 쓰게 되어질 때 첫 번째 1번 핵심 가치관과 성장과정, 지원동기 진로계획을 써라. 1번의 핵심 가치관과 성장과정, 2번의 지원동기, 3번의 진로계획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냥 두서없이 쓰는 게 아니라 글자 수를 정확하게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600자씩 글을 쓰게 되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쓰라는 얘기냐면 590자에서 600자 정도로 글자 수를 맞춰 쓰세요. 또 지원동기도 마찬가지로 앞에가 600자였으면 지원동기도 600자, 그 다음에 진로동기도 진로계획도 600자 정도로 해서 글을 맞춰 쓴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드릴 때 글을 쓸 때 그냥 마구잡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글의 구성은 대부분 600자, 800자, 1000자,
1500자로 구성한다. 그리고 지금 1번처럼 3개 문항이 있는 경우들은 글자 수를 동일하게 배분해서 500자면 500자, 600자, 600자 이렇게 맞춰 쓰고 500자를 쓴다 그러면은 450자 또 뭐 470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500자로 쓰게 되어진다면 대략적으로 480자에서 500자 정도, 480자에서 500자 정도로 해서 간격을 맞춰서 쓰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글을 썼을 때 글이 전체적으로 논리적으로 글이 구성이 되어집니다. 자, 특히 우리가 글을 쓰게 되어질 때 특히 이제 의전원이나 최전원에 글을 쓰는 분들 중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단점을 회피하려는 경향들이 상당히 강하다. 그 단점이 대표적으로 뭐냐? 그럼 첫 번째는 지원 동기예요. 지원 동기. 의전원의 원서를 쓰거나 치전원의 원서를 쓰는 모든 분들의 가장 큰 단점은 지원 동기. 자, 내가 만약에 치전원의 원서를 써. 차의과대학 의전원의 원서를 써. 저는 이렇게 돼서 차의과대학 의전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원 동기를 뭐로 쓸 거냐? 라고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너가 그렇게 의전원을 갖고 싶었으면 너 의대 가지 왜 의전원 지원했어? 이렇게 물어볼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자, 네가 의대를 진짜 가고 싶었고 의전원을 가고 싶었으면 너 왜 대학의 학과를 거기 갔어? 이렇게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잘못하면 들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지원 동기를 쓰게 되어질 때 약간 회피하려는 경향이 갖고 특히 의대에 지원 동기를 쓰는 분들이 비슷한 얘기. 다시 말하면 본인의 간접적, 본인의 생활, 본인의 환경의 간접적 경험들을 끌어서 지원 동기를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족사 같은 거 있죠. 할아버지께서 알츠하이머로, 할머니께서 당뇨병으로, 주위에 있는 분이 어떤 질병으로 사망하게 됐고 그 질병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이를 통해서 지원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글을 쓰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글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지원 동기. 두 번째 다음으로 많은 학생들이 글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바로 뭐냐면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어지냐면 학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 입학 위해 학업 및 학업 역량을 키우기 위한 노력이니까 결국 대학 과정에서의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물어보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거 글 쓸 때 되게 어려워합니다. 왜 어려웠냐면 내가 지원한 학과,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가 의대와 직접적 연관이 없을 때 과연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가 건축학과라고 생각해봐요. 건축. 자, 나는 지금 대학교에 건축학과를 졸업했어. 건축학과를 다니고 있어. 근데 나는 의전원의 원서를 써.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를 써야 되지? 이러다 보면은 건축학과를 다니면서 학습했던 내용들을 어거지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의학이나 생명과학으로 접목을 시켜가지고 지원 동기를 뽑아내거나 그걸 통해가지고 진로 방향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대학에서의 학업에 대한 과정을 빼버리고 다른 얘기 자꾸 넣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긴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들은 우리가 의전원이나 치전원이나 이 의전원이나 치전원이 발생이 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 근본적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쓰는 게 좋으냐면 내가 다니고 있는 학과가 의전원과 직접적, 생명과학과 직접적 연관성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 학업에 대한 본인의 충실도, 본인의 어떤 열정, 본인의 탐구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좋다. 굳이 2번에 나와 있는 학업 및 학업의 역량을 자꾸 생명과학이나 의학으로 연결시키려고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학생들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어디냐면 이런 경우죠. 대학 이후에 관한 얘기들 중에서 대학 이후의 연구 및 연구 관련 교과 활동이라든가 대학 이후의 사회 및 봉사 활동 특히 어떤 부분 네가 의전원에 합격하고 난 이후에 너의 탐구의 계획이 뭐냐? 너는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를 묻는 부분이에요. 묻는 부분. 이럴 때 모든 학생들이 대학의 커리큘럼, 대학의 홈페이지, 대학의 여러 가지 안내 책자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 대학의 연구과제라든가 그 대학의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 대학의 연구 프로젝트 등을 따서 그대로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부분들은 많은 학생들이 대학의 인재상이나 대학의 커리큘럼이나 대학의 홈페이지에 게시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자신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을 쓰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점들 되게 주의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치전원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차의과학대학교 의전원과는 또 달라요. 차의과대학 의전원은 뭐였습니까? 5개의 문항이 있고 그것을 페이지 4페이지 이내에 쓰도록 하고 있고 그 각 문항에 대한 글자 수의 배분을 나에게 맡겼죠. 네가 알아서 써라. 대신 4페이지 내로 써라. 라는 얘기였었어요. 자,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항이 6개의 문항이 주어져 있고 각 문항당 글자 수가 600자라는 글자 수를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600자라는 글이 정말 쓰기가 어렵더라고요. 써보면 600자의 글은 자칫 잘못하면 자기소개서라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만을 쭉 나열하는 거야. 내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다. 나는 왜 우수합니다. 나는 왜 뛰어납니다. 나는 뭘 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나열하다 보면 600자가 끝나요. 그리고 이 600자에다가 본인의 과정, 학습의 과정, 활동의 과정, 탐구의 과정, 서술 그러고 난 다음에 배우고 느낀 점에 글을 쓰다 보면은 이게 글자 수가 800자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00자라는 글자 안에서 본인의 탐구의 과정과 노력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배우고 느낀 점까지 글을 쓰려고 한다면 글이 되게 간결하게 요약식으로 글을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글자 수가 많은 거 800자, 1000자나 1500자보다 글자 수가 적은 600자의 글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이 서울대학교 글쓰기의 어려운 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때 중요한 점은 각 대학에 자기소개서 문항은 요구사항이 있어요. 정확하게 질문에 맞게 답변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야 돼요. 답변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글을 보다 보면은 글을 쓸 때 본인이 쓰고 싶은 부분은 쫙 쓰고 또 본인이 감추고 싶은 부분이거나 본인이 자신 없는 부분들은 회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대학의 각 문항에서 요구하는 질문 내용을 정확하게 답변을 잡아내지 못하고 질문 내용에 정확하게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부산대학교 치전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치전원도 좀 다르죠. 부산대학교 치전원은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 글자 수를 1500자, 1000자, 1000자를 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어진 질문 내용 중에서 네가 선택해서 글자 수를 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자기소개서는 2개가 있어요. 하나, 둘. 그 다음에 학업계획서가 하나가 있는데 자기소개서 첫 번째 페이지는 1500자고 여기에서의 질문이 뭐가 나와 있냐면 성장 배경, 대학생활, 지원 동기, 자기 성격 및 특기니까 결국은 4개의 질문이 나와 있고 이 4개의 질문을 1500자 이내에 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쓰시는 게 좋냐면 글자 수가 1000자다, 1500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2개의 소재로 나눠서 글을 구성하시는 게 좋아요. 1000자면 500자, 500자 정도 쓰시는 게 좋고 1500자라고 한다면 800자, 700자 또는 750, 700자로 나누면 좋고 2개의 소재로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1500자를 3개의 소재로 구성하시게 되면 500자, 500자, 500자를 써야 돼요. 글자 수가 500자가 되어지면 단순 나열 정리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하면 탐구의 과정이나 노력의 과정이 삽입되기 어렵고 배우고 느낀 점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1500자에서 2개의 소재 1000자에서 2개의 소재, 1000자에서 2개의 소재를 쓰시는 게 좋고 그러면 여기서 2개를 결정하셔야 돼요. 성장 배경도 쓰고 대학생활도 쓰고 지원 동기도 쓰고 자기 성격 특기도 쓰려면 4가지를 다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개의 소재를 나는 성장 배경과 지원 동기를 가지고 써야지 라고 하면 2개의 소재를 선택하시면 되고 대학생활과 지원 동기를 가지고 써야지 라고 하면 2개의 소재를 가지고 쓰시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격, 수상표창, 자격증, 봉사활동, 연구경력, 그 다음에 기타 자신의 능력과 실적을 나타낼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면은 5개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중에서 내가 2개를 골라요. 자, 나는 봉사와 연구경력을 삼을 거야. 아니면 나는 연구경력이 2개가 있어. 그럼 연구경력만을 가지고 소재를 삼으실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에 보면은 수학계획서 쓰게 될 때 입학시 수학, 생활계획 및 장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재를 선택해서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자소서의 영향력은 몇 %다, 뭐 어느 정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죠. 이건 정량적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표현할 수가 없지만 자기소개서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돼요.
그렇죠? 특히 이제 국내에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국내 의전이나 치전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소개서라는 게 뭘 보여주냐면 내가 대학의 과정에서 또는 대학원의 과정에서 성취한 여러 가지의 수상이나 실적들에 대한 본인의 노력의 과정, 탐구의 과정,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진로의 방향성과 본인이 앞으로 입학하고 난 다음에 본인의 탐구의 계획들을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성적표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 증빙 서류에서 나타나지 않는 나의 우수성을 입증해 줄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자소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잘 작성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을 하는데 자소서를 학생이 쓴 걸 다른 사람이 대신 다 첨삭을 써줘. 이건 좋은 글이 될 수가 없어요. 이 문제가 학생이 쓴 글을 다른 사람이 써준다. 이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써서는 도저히 좋은 글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 하이프리뷰에서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첨삭을 의뢰한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차의과학대학 의전원 자소서, 서울대학교 취전원, 부산대학교 취전원, 전남대학교 취전원 자기소개서의 초안을 먼저 작성을 하셨을 거예요. 초안은 잘 못 쓰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초안과 여러분의 대학 성적표 또 대학에서의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먼저 그걸 가지고 검토하게 될 거고 그걸 통해서 과연 자기소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문항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설계 구조를 짤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학생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장점,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을 파악해서 자기소개서에서 어떻게 본인과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줄 것이냐 라고 하는 게 이제 설계 구조 과정이고 설계와 구조를 짜고 난 다음에 이를 통해서 학생에게 설명을 할 거고 그리고 학생이 제가 전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글 수정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2차례 정도. 그러고 나면 글이 사실상 완전히 바뀝니다. 초반의 글보다. 사실상 학생이 쓴 글이에요. 그래서 첨삭을 다 받고 나면 학생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아, 첨삭하면 뭐 다 써주는 줄 알았는데 결국 내가 다 썼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다 썼으니까 내가 다 썼으니까 나중에 면접을 가더라도 당당한 거고요. 내가 다 썼기 때문에 자기소를 다른 사람이 써준 게 아니기 때문에 유사도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학생이 2번 정도 수정한 글을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첨삭 선생님들이 부분적으로 내용을 좀 보완하거나 논리적으로 글을 만드는 과정들을 진행을 해요. 자기소개서의 첨삭을 진행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학생을 괴롭히기 위해서 글을 엄청나게 쓰게 만들려고 힘들게 하려고 이렇게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및 MDT 시험 자체가 얼마 남지 않았고 원서 접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핵심은 학생에게 학습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자소서 작성에 대한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면서 합격할 수 있는 우수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참고로 하이프리뷰 홈페이지에 가시면 합격생들의 자기소개서들이 있습니다. 그거 열람하실 수가 있고 다운받아서 보실 수가 있어요. 내 자소서가 과연 잘 쓴 건가? 이 의문점이 들죠. 그렇죠? 내가 지금 자소서를 다 써놨는데 내 자소서는 혹시 문제가 없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라는 게 솔직히 자기 생각만을 전달하는 거, 솔직하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을 쓰는 거, 이게 자기소개서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이지만 자기소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입시에 매우 중요한 서류라는 거예요. 입시에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입시를 처음 치러본 분들이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서를 처음 써보시는 분들이 자기소개서가 과연 훌륭한 자소서인지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내가 충분히 우수함을 보여주고 있는지 판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전문가의 의견을 검토하시는 게 좋고 들어보시는 게 좋고 또 다른 학생들의 자소서를 실제 읽어보심으로 인해서 내 자소서에 문제점이 없는지를 파악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이퍼리뷰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의 첨삭은 방문으로도 진행하고요. 또 멀리 계시는 분들은 화상으로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을 진행하게 될 거고 저하고 미팅하는 거는 보통 2번 정도 미팅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2번 정도는 이메일을 통해서 글을 수정하는 과정들 한 4번 정도 진행이 될 거고 지금 진행하시게 되어지면 한 달 정도 시간 그리고
자기소개서 업로드 기간이 가까우면 뭐 20일 또는 보름 정도의 짧은 기간에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었던 것은 자기소개서의 문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고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또 하이퍼립에서 진행하는 자기소개서 첨삭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